이 사람 연락이네. 카톡 알림음이 울리는 순간 괜히 이쪽 길로 왔어. 저편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것을 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속이 울렁거리는 기분을 느껴보셨나요? 또 무슨 말을 하려나? 그 사람이 욕을 한 것도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안부를 묻거나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을 뿐인데, 진짜 힘들다. 단 1분 만에 당신의 영혼은 탈탈 털리고 마치 한 달치 에너지를 한꺼번에 써버린 듯한 무력감이 밀려옵니다. 이건 당신이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그 사람을 위험한 포식자로 인식하고 비상경보를 울린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의 정신력을 빨아먹고 인생의 활력을 앗아가는 보이지 않는 괴물, 에너지 뱀파이어의 실체를 파헤칠 겁니다. 왜 하필 그 사람의 목소리만 들으면 숨이 턱 막히는지, 그리고 그들의 입술이 어떻게 당신의 뇌를 마비시키는지 그 소름 돋는 심리학적 메커니즘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는다면 당신은 내일도 그 사람 앞에서 방전된 배터리처럼 시들어갈지도 모릅니다. 어쩌다 심리 아카이브, 지금 시작합니다. 메커니즘, 편도체 납치와 사회적 지능의 부재. 왜 특정인의 말투는 우리를 이토록 신체적으로 고통스럽게 할까요? 이는 단순한 귀분 탓이 아닙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대화하기 싫은 사람들의 말투는 우리 뇌의 공포센터인 편도체를 직접적으로 타격합니다. 인간의 뇌는 타인과 조우하는 0.1초의 짧은 시간 동안 무의식적으로 이 존재가 나에게 안전한가를 측정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내 말을 가로채거나 사사건건 부정하거나 은근히 가르치려 드는 태도를 보이면 뇌는 이를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나의 존재에 대한 공격으로 인식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현상이 바로 편도체 납치입니다. 이성적인 판단과 조절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일시적으로 셧다운되고 공포와 분노를 담당하는 편도체가 주도권을 잡으면서 우리 몸은 싸우거나 도망치거나 모드로 자동 전환됩니다. 대화가 즐거운 정보 교환이 아니라 굶주린 사자와 대치하는 생존 전쟁터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결국 배려는 지능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상대에게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예측하는 고도의 메타인지이자 내 감정을 조절해 최적의 언어로 출력하는 사회적 지능의 결정체입니다. 에너지 뱀파이어들은 바로 이 인지적 회로가 잠시 혹은 영구적으로 고장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낮은 지능이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종먹고 있는 셈입니다. 유형 분석. 당신의 기를 빨아먹는 4가지 대화 빌런. 이제 우리 주변에 실존하는 에너지 뱀파이어들의 정체를 4가지 유형으로 세밀하게 해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대화의 화살표를 광적으로 자기 자신에게로만 돌리는 유형입니다. 사회학자 찰스 더번은 이들을 대화의 독재자라고 불렀습니다. 이들과의 대화는 탁구가 아니라 벽치기입니다. 당신이 오늘 아이가 아파서 밤을 꼬박 새웠어 라고 말하면 보통의 대화라면 정말 힘들었겠다. 지금은 좀 어때? 라는 지지 반응이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즉각 대화의 핸들을 꺾어버리는 전환 반응을 사용합니다. 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애는 저번에 응급실까지 갔다니까. 그때 내가 얼마나 고생했냐면 이라며 자신한 서사를 쏟아내기 시작하죠. 이들에게 당신은 대화 상대가 아니라 자신의 관객일 뿐입니다. 1분만 지나도 당신은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을 느끼며 에너지가 바닥납니다. 두 번째, 습관적 부정형. 모든 문장의 시작이 아니로 고정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당신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꺾음으로써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합니다. 당신이 오늘 점심 메뉴 정말 맛있지 않아요? 라고 활기차게 말을 건네면 이들은 아니 나는 조미료 맛이 너무 강하던데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아 라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들은 적대적 귀인 변향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타인의 호의나 기쁨을 의심하고 공격적으로 반응함으로써 스스로를 방어하려는 기제죠. 하지만 듣는 이의 입장에서는 매 순간 검열감하는 기분이 들고 대화의 즐거움은 순식간에 휘발됩니다. 이들과의 일부는 진흙탕 속을 걷는 것 같은 중량감을 줍니다. 3. 무례한 팩트 폭격기형. 당신이 요청하지도 않은 조언을 솔직함이라는 가면을 쓰고 쏟아내는 유형입니다. 이들은 당신의 감정이 채 전달되기도 전에 상황을 논리로 재단하고 난도질합니다. 기분 나쁘게 듣지 마! 라는 마법의 주문을 외친 뒤 비수를 꽂습니다. 네가 그러니까 무시당하는 거야. 그럴 땐 이렇게 했어야지. 라며 당신을 가르치려 듭니다. 이들의 심리 기저에는 강박적인 통제 욕구와 자기 과시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공감이 결여된 조언은 폭력입니다. 이들과 대화하면 당신은 인격체로 존중받는 게 아니라 실험실의 관찰 대상이 된 듯한 불쾌감을 느끼며 심리적 위축을 겪게 됩니다. 4. 감정 쓰레기통형.
만날 때마다 세상의 모든 비극을 혼자 짊어진 듯 하소연을 쏟아내는 유형입니다. 이들은 에릭 번이 말한 네 하지만 게임의 달인입니다. 당신이 진심 어린 해결책을 제시해도 그들은 결코 듣지 않습니다. 맞아, 하지만 그건 이래서 안 돼. 네 상황이랑 내 상황은 달라. 라며 모든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건 해결이 아니라 당신의 맑은 에너지를 빨아먹고 자신의 오염된 감정을 배설하는 것입니다. 대화가 끝나면 그들은 개운하며 자리에서 일어나지만 당신은 오염된 감정의 찌꺼기를 뒤집어 쓴 채 구역질 나는 피로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비용, 자이가르믹 효과와 고독의 서막. 이런 에너지 뱀파이어들과의 대화는 단순히 기분 나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심리적으로 훨씬 더 무서운 보이지 않는 비용을 지불하게 하죠. 첫 번째는 자이가르닉 효과입니다. 무례하거나 부정적인 대화는 우리 뇌에서 미해결 과제로 분류됩니다. 대화가 끝난 뒤에도 그때 내가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저런 말을 했을까? 라는 생각들이 뇌의 백그라운드에서 끊임없이 돌아가며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결국 당신은 그 사람과 있지 않을 때조차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회적 고립의 부메랑. 이런 말투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들이 똑똑해서 혹은 솔직해서 그렇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주변에 유능하고 건강한 사람들부터 가장 먼저 떠나보냅니다. 유능한 사람들은 자신의 에너지를 지키는 법을 알기에 독이 되는 사람을 영순위로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에너지 뱀파이어 주변에는 자신과 비슷한 유형의 괴물들만 남거나 아예 고립되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솔루션, 독이 되는 대화에서 나를 지키는 4단계 생존 전략. 이제 이 끔찍한 대화의 늪에서 탈출하여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1단계, 2초의 진공 상태, 뇌를 깨우는 골든타임. 상대방의 무례하거나 부정적인 말이 끝나자마자 대답하지 마세요. 속으로 하나, 둘을 세며 2초간 침묵하세요. 이 짧은 정적은 당신의 뇌가 편도체 납치에서 벗어나 이성적 전두엽을 깨우는 시간입니다. 저 사람 왜 저래? 라는 감정적 반응 대신 아, 지금 저 사람은 자신의 불안을 표출하고 있구나 라는 객관적 관찰을 가능하게 합니다. 2단계, 감정 인정, 선제 타격. 상대방의 팩트 폭격이나 부정적인 말에 논리로 맞서지 마세요. 논리로 싸우는 순간 당신의 에너지는 더 빨리 소모됩니다. 그저 상대의 감정만 인정해주고 대화를 차단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라고 말한 뒤 화제를 돌리거나 자리를 뜨세요. 팩트는 무시하고 감정만 수용하는 이 기술은 상대의 공격 본능을 즉각적으로 무력화하는 가장 지능적인 방어술입니다. 3단계, 나화법의 투명 보호막. 상대방의 말투가 선을 넘을 때는 비난 대신 나의 상태를 정중하게 알리세요. 너 말투가 왜 그래? 는 사험을 부르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대화를 이어가기가 조금 힘드네요. 라고 말하는 것은 당신의 경계를 명확히 긋는 행위입니다. 무례한 사람들은 의외로 단호한 경계선 앞에서 당황하고 멈칫하게 됩니다. 당신은 만만한 먹잇감이 아님을 선포해야 합니다. 4단계, 자기자비의 에너지 보상. 에너지 뱀파이어와 대화했다면 그것은 심리적인 중노동을 한 것과 같습니다. 대화 후에는 반드시 자신에게 보상을 주세요. 오늘 정말 고생 많았어. 저런 말투를 견뎌내다니 너 정말 대단하다.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세요. 당신의 에너지는 한정된 자원입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도둑맞은 에너지를 다시 나에게로 돌려주는 작업, 즉 자기자비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론, 당신의 대화는 안식처입니까? 전쟁터입니까? 우리가 대화법을 공부하고 상대의 심리를 분석하는 이유는 단순히 착한 사람이나 말 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 곁에 소중한 사람들을 남기고 나 자신의 정신적 평화를 지키기 위한 가장 강력한 인생 생존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말투 때문에 괴롭다면 그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배려 지능이 상대방보다 훨씬 높기에 느껴지는 인지적 부조화일 뿐입니다. 또한 혹시 내 말 속에 누군가를 방전시키는 요소가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상위 1%의 사회적 지능을 가진 사람입니다. 완벽한 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따뜻한 대화는 가능합니다. 100점짜리 논리보다 60점짜리 공감이 관계를 살리고 당신의 운명을 바꿉니다. 당신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안식처가 될 자격이 충분하니까요. 오늘 여러분의 주변에서 유독 대화하기 힘들었던 그 사람은 어떤 유형이었나요? 혹은 내가 무심코 내뱉은 말 중에 아차 싶은 순간이 있었나요? 지금 바로 댓글창에 기록이라는 말인말을 달고 여러분의 경험이나 오늘 실천해보고 싶은 2초 침묵 계획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신 소중한 성찰의 기록들을 제가 직접 하나하나 읽고 진심을 담아 응원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오늘 당신의 지친 마음을 조금이나마 회복시켜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치유의 아카이브를 응원해주세요. 당신의 오늘을 함께 기록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공간, 어쩌다 심리 아카이브였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